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뚫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1,700달러 선이었죠. 3배가 뛴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속도예요. 3,0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가는데 7개월 걸렸는데 4,000에서 5,000은 고작 3개월 만에 뚫렸거든요.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선 1만 달러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지난 100년 동안 금값 오르는 걸 그렇게 막으려고 발악을 해왔거든요. 국민한테 금 소유를 금지시키고 금리를 20%까지 올려서 금 시장을 얼려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가만히 있는 걸까요? 미국이 금값을 어떻게 짓눌러 왔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금 소유 금지령을 내렸어요. 집에 금 숨겨뒀다가 걸리면 징역 10년의 벌금 폭탄이었죠. 국민들 손에서 금을 강제로 빼앗은 겁니다. 1980년대엔 연준이 기준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렸어요. 은행 예금만 해도 돈이 불어나는데 누가 금을 사겠습니까? 금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폭락했죠. 2011년에 금값이 또 치솟으니까 이번엔 선물 거래 보증금을 확 올려버렸습니다. 돈 없는 투자자들은 거래 자체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국은 금값이 달러를 위협할 때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억눌러 왔습니다. 그게 100년 동안 반복된 패턴이었어요. 금이 오르면 달러 패권이 흔들리니까 절대 못 오르게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칼날이 무뎌졌습니다. 아니, 아예 녹슬어 버렸다고 봐야죠. 과거처럼 금 소유를 금지하거나 강제로 회수하는 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랬다간 달러에 대한 신뢰가 스스로 무너지는 자폭이 되거든요. 금리를 20%로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GDP의 120%를 넘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채 이자만 연간 1조 달러가 나가요.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나라가 파산하는 겁니다. 선물 시장을 조작해봤자 소용없어요. 중국, 인도,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실물 금을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종이로 장난치는 건 더 이상 안 먹힙니다. 미국이 100년간 써먹던 무기들이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전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칼이 녹슬어서 더 이상 휘두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느냐? 금 공급 자체를 봐야 합니다. 땅속에 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심각해집니다. 지표면 가까이 있던 좋은 광맥은 이미 다 파먹었습니다. 이제는 덤프트럭 한 대 분량의 흙을 파내야 겨우 반지 하나 분량의 금이 나와요. 현재 기술로 캔 수 있는 지구상의 금 매장량 약 20년치밖에 안 남았다는 게 업계 추정입니다. 새로운 대형 광맥을 발견한다고 쳐도 문제예요. 환경 규제 때문에 허가받는 데만 몇 년 걸리고 개발 난이도가 높아서 실제로 금을 캐내기까지 평균 18년에서 29년이 걸립니다. 2025년에 광맥을 찾았다 치면 시장에 금이 나오는 건 2040년대 중반이란 얘기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땅속의 물리적 자원 자체가 줄어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공급은 갈수록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수요는 반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달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재기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달러 시스템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자마자 서방이 러시아 달러 자산 3천억 달러를 얼려버렸거든요. 하루아침에 돈이 증발한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금을 엄청나게 쌓아놨어요. 금값이 폭등하면서 금 보유분 가치가 2160억 달러나 올랐습니다. 동결당한 손실을 상당 부분 만회한 거죠. 중국과 인도는 이걸 보고 배웠습니다. 미국 제재 맞으면 살아남을 방법은 금밖에 없다는 걸요. 그래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금 비중을 급격히 늘리고 있어요. 폴란드, 터키,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까지 금 매입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에요.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이 된 겁니다. 미국 눈치 안 보고 살아남으려면 금을 쌓아야 한다는 게 전 세계의 공통된 인식이 됐어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이거든요. 833톤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미국 장부상 금 가격이 온스당 42달러로 기록돼 있어요. 50년 전 가격 그대로죠. 시장에선 5,000달러에 거래되는데 장부엔 42달러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만약 이걸 현재 시세로 재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정부가 하루아침에 막대한 회계상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 돈으로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를 탕감하거나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어요.
금을 억압하던 미국이 이제는 금값 상승을 반길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자산 가치를 높여서 부채를 줄이는 카드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예요. 금값이 오르는 게 미국한테도 이제는 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얹었습니다. 바로 약달러 정책이에요. 트럼프는 취임 초부터 미국 수출 경쟁력을 위해 달러 가치를 낮추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가 동시에 돈을 푸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 통화 대비 달러만 떨어뜨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금 대비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쉬워요. 금값 상승을 그냥 놔두면 되거든요. 실제로 금값이 3배 오르는 동안 금 대비 달러의 구매력은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던 결과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유럽 국가들도 외환 보유액의 상당 부분이 금이에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금을 엄청나게 갖고 있거든요. 금값이 오르면 자국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주요국들이 금값 상승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집착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그는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계속 들이대고 있어요. 표면적으론 국방과 공급망 장악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진짜 이유는 자원입니다. 그린란드엔 히토류, 우라늄, 석유 같은 막대한 자원이 매장돼 있거든요. 특히 히토류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인데 지금은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선 중국 소나귀에서 벗어나려면 그린란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트럼프는 과거 그린란드에 군대를 보냈던 유럽 국가들한테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금값 상승을 방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금융 질서를 흔들어서 자원 기반의 새로운 경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달러가 아니라 실물 자산이 힘인 세상으로 바꾸려는 큰 그림이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 재평가를 선뜻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 실제로 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공식 발표는 이 306톤인데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5,500톤 이상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금 생산국이에요. 그런데 생산한 금을 거의 수출하지 않고 전량 자국 내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숫자가 공개 안 되니까 미국이 불안한 겁니다. 만약 미국이 금의 화폐적 가치를 공식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을 많이 보유한 중국의 국제적 발언권과 패권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미국은 자국 부채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러다간 중국 힘만 키워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심각한 전략적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움직이자니 중국이 무섭고 안 움직이자니 부채가 무섭고. 그럼 금값은 앞으로 어디까지 갈까요?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이 2026년 금값 전망치를 5,400달러에서 6,000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월드뱅크 같은 국제기구들의 당초 예측보다 실제 상승 속도가 훨씬 빨라서 전문가들도 당황하고 있어요. 국내 금값도 2월 말 기준 한 돈당 94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00만 원 돌파가 눈앞이에요. 달러 패권이 약화되고 공급은 제한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금값의 장기 상승 방향성은 뚜렷해 보입니다. 다만 조심할 건 있어요. 상승장 속에서도 10에서 20센트 수준의 단기 조정은 언제든 올 수 있거든요. 고점에서 급하게 추격 매수하면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예요. 세금과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똑똑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걸 알려드릴게요. 실물 골드바 사면 부가세 10%에 수수료 5%가 붙습니다. 시작부터 15% 손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용으론 최악이죠. 은행 금통장은 편리하지만 수수료가 있고 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나갑니다. 실시간으로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도 어렵고요. 가장 유리한 방법은 증권사 앱을 통해 주식처럼 거래하는 KRX 금시장입니다. 여기가 진짜 파격적이에요.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와 배당 소득세가 비과세예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1g 단위로 살 수 있어서 약 25만 원 수준부터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실물로 인출할 생각이 아니라면 KRX 계좌를 활용하는 게 최선입니다. 수수료 아끼고 세금 안 내면서 금값 상승의 혜택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거든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증권사 앱 켜서 KRX 금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게 답입니다.
금값 5,000달러 돌파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달러 중심의 세계 금융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각국 중앙은행이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장기간 지속될 구조적 변화입니다. 금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대상이 아닙니다.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해 내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봐야 해요. 사느냐 마느냐 고민하지 마세요. 세금과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매수 경로를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수록 실물 가치를 지닌 진짜 자산의 빛은 더욱 선명해질 겁니다.